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문우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언론의 정도와 방송보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방송으로서 손색이 없는 TV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력과 학점, 나이와 성별 등 기성언론이 중시했던 기준들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로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방송 제작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인성만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 같은 TV 개국, 감격스러운 오프닝 멘트의 순간을 향한 100일의 기적을 읽어주십시오. 개국 이후 이어져야 할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의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지원 분야와 방식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 좌측 국민TV 인재채용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예. 김 작가님 모셨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모시죠. 오늘 지금 뭐 추위를 뚫고 오시느라고 오늘 참 덥죠? 덥지가 않고 춥죠? 아유, 더우면 참 좋겠어요. 이게 더운 건 참는데, 추운 거를 정말 힘들어서. 저는 반대예요. 추운 게 차라리. 나요, 저는. 네, 추운 건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이제 돈 없고 배고프고 이럴 경우에는 추우면은 죽음이죠, 바로.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옷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추운 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더우면은 만사가 귀찮아지니까요. 네. 그래도 더운 거는. 네. 더운 거 몸이 이렇게 막 좀 늘어질 뿐이지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그런 거? 네, 나이가 드니까 이게 손발이 차갖고, 힘듭니다. 손발이, 하긴, 예전에는 장갑을 안 껴도 되는데, 네. 요즘엔 겨울에 장갑을 껴야 돼요. 전 장갑 끼고 밤에 막 잘 때 수면 양말 신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체질이 또, 예.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내년에 뭔가 좀 따뜻하게, 내년 겨울은 따뜻하게 좀 지내야 될 텐데. 더군다나 이 합정역에서 국민TV 걸어올 때, 이 웰빙센터 걸어올 때 바람이 맞바람이 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저도 귀가 시렸었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헤드폰을 이제 항상 끼고 다닙니다. 귀마개 겸해서. 그렇군요. 예, 그 헤드폰은 어떤 거예요? 이 헤드폰이요? 네. 가격대 성능비가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헤드폰인데, 헤드폰이 일단 소리는 당연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귀가 되게, 헤드폰 오래 쓰고 있으면은 이게 조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회사 제품이 귀가 되게 편해요. 전 이건데 많이 보는, 사실은 스튜디오에서는 소니 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여름에 갔다가 선배 따라서 언급결에서 한 건데 디지털이래, 디지털. 다이나믹 스테레오 헤드폰스 4 디지털. 디지털이 특화된 거라서
여기 다른 소니 제품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소리가 좀 따뜻하게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보스를 쓰는데 이 보스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소리가 그렇죠. 나옵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는 게 하나도 없고 되게 좀 편안하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서 그렇군요. 그냥 그 길거리에서 가볍게 감상하는 데는 참 좋죠. 그럼 이따 음악 들을 때 번갈아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예, 청음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을 준비해 오늘은 오셨습니까? 최근 나온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신곡들을 또 갖고 왔는데요. 우선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그 제주도 출신의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굉장히 기타 한 대로 포근하게 이제 부르는 음색이 일품인 분인데 그 강하솔 씨의 최근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집이 나왔는데 1집이에요? 예. 이 노래에서 약간 그 엄마라는 곡입니다. 엄마. 엄마라는 곡인데 이제 이 딸은 서울에 있고 엄마는 제주도에 계시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받은 쪽지를 가지고 이 소재로 삼은 노래인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사가 정말 정감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딱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의 어떤 그 특색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강아솔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기타 하나와 피아노, 그죠? 네. 그리고 약간의 퍼커션이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예. 강하솔 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제주도 출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출신이고 얼마 전에 그 원래 제주도에서 녹음했던 EP 앨범을 자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뭐 라이브에 가깝게 이제 원테이크로 녹음을 해가지고 스튜디오가 아니라 클럽에서 녹음을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아예 근거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레이블과 정식으로 이 계약을 맺고 최근에 그 데뷔 앨범을 이 발표를 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쿠스틱 기타와 이 여성 보컬 굉장히 흔한 조합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금 들으신 엄마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어쿠스틱 음악은 그 정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그런 방식에 있어서 정서가 중요한데 제가 뭐 제주도를 아주 오랫동안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가는 입장에서 자주 가시죠. 봤을 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란 사람한테는 좀처럼 생성되기 어려운 어떤 있는 그대로의 그 계절감이 음악에 배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강하솔 씨의 지금 그 음악을 들으니까 그래요. 그게 어떤 정서가 좀 절제돼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내준 제주도에서 올려 보내준 그 귤 상자 안에 그 들어있던 쪽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 쪽지를 낭독하면서 원테이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테이크 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테이크가 뭔가 이제 보통 레코딩을 할 때 그 드럼 따로, 베이스 따로, 기타 따로, 보컬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녹음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파트를 여러 번 연주를 해서 그게 잘된 거를 편집해서 이제 하나의 트랙으로 만듭니다. 이제 원테이크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공연하는 거를 녹음하듯이 한 방에 녹음하는 거를 이제 원테이크라고 하죠. 클럽에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테이크는 레코딩 용어인데 강하솔 씨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예 클럽에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지금도 비틀즈의 미공개 음원을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녹음을 여러 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테이크 1부터 해서 한번 녹음해서 참고용이 됐든 뭐가 됐든 남겨두는 것을 테이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듭하면서 테이크 수십 개 해놓은 다음에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보강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음반을 수록하고 그러는데 그 자료들이 남아있다가 EMI의 창고에 예.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걸 음반으로 다시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 음원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또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강하솔의 원테이크 방식의 그런 이거는 이 곡도 원테이크 방식으로 녹음했다는 아, 겁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제 네, 전에 EP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강하솔님 지금 시생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기타를 들고서 이렇게 포즈를 취한. 지금 그러면 어디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홍대와 제주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네. 주로 이제 홍대 쪽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렇군요. 다음 곡들을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예, 다음 곡은 역시 이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김목인이라는. 예, 김목인. 3김 중에 한 명인 김목인. 아니, 3김은 김대중, 김태춘, 그리고 김목인 아니에요? 김일두. 아, 김일두군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이제 그쪽 블루스 뮤지션이고. 아, 네. 아, 이분 역시 이제 포크 뮤지션인데. 네. 이제 별명이 네. 홍대의 김동률. 그리고 예. 인디씬의 꿀성대라는 이제 표현을 들을 만큼 네. 목소리가 굉장히 나긋나긋하면서도 또 굵직굵직하고. 네. 그러니까 중저음의 보이스가 이 매력입니다. 아, 예. 이분은 또한 진짜 음유시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네. 정제된 가사를 또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2장의 앨범을 지금까지 냈고 얼마 전에 그 두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예. 앨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앨범 오늘 준비한 노래는 두 번째 앨범에 담겨 있는 네.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보자. 이게 대답 없는 사회. 예. 대답 없는 사회. 이 제목 자체가 매우 사회성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의미심장하죠. 예. 그리고요. 또 한 곡을 같이 엮어 주실래요? 분위기를 전환해서 아, 네. 글렌 체크. 아, 글렌 체크. 예, 글렌 체크라고 최근 그 인디씬에서 네네. 뭐 아이돌로 예, 자리를 굳힌 팀이에요. 예. 2인조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그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 네. 그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되게 인기를 얻고 있는 팀인데 일단 뭐 듣고 와서 또 자세한 얘기 나눠 보시죠. 김목인의 대답 없는 사회, 글렌 체크의 Summer Hearts 듣습니다.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예.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느낌. 뭐 격렬하게 흔들 것도 아니지만 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셨는데요.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음악은 물론 이게 일렉트로닉스입니다라고 지금 들려주셨지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이제 전기, 그러니까 이 손으로 되는 악기를 전혀 쓰지 않고, 네. 뭐 신디사이저와 뭐 미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걸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음악들을 기본적으로는 일렉트로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자 음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요새는 EDM이라 그래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그러니까 좀 댄스 뮤직에 최적화된 사운드로 거의 이제 굳혀진 그런 상황이죠. 사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돌 음악들도 다 일렉트로닉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니까 지금 시생님께서 올려주신 3명의 멤버, 그 중에 맨 왼쪽 드럼을 하시는 분은 라이브 할 때 멤버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강혁준, 김준원, 신디사이저, 일렉트로닉스, 보컬, 기타. 예. 그 일렉트로닉스 장르는 심지어는 연주를 전혀 안 하고 기기만 움직이면서 음향기기를만 움직이면서 무대를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콘솔을 무대 위에 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서 그리고 레버를 돌리면서 그런 식으로만 이 조작을 하면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 리듬을 쫙 깔아놓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런 소리를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또 첨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그 와중에 가입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쌍시호님께서 가입해 주셨어요. 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골치 아프다님. 복정동은 서울과 성남의 경계선에 있죠. 네.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우한놈. 반갑습니다, 우한놈님. 네, 우한놈아, 반갑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현학스님께서. 저는 산본에 갈 때마다, 또 산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게 매산자에다가 근본 본자거든요. 이걸 한자로 읽으면 산본이지만, 일본어는 이게 야마모토라고 하는데, 이 산본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지명,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표현인지 아니면 일본식의 표현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야마모토, 산본. 죽전은 또 닭게다라 읽을 수 있고요. 대나무 죽전에다가 밭전자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원래부터 우리가 쓰던 한자일 수도 있지만 일본식 한자일 수도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아무튼요. 현 학생님 반갑습니다. 공수빈님. 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고요. 반갑습니다. 사실일과 진실님께서도 가입해 주셨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고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야, 김 작가님, 바로 우리 표선 또 제가 잘 알죠. 예. 지금 제주 출신 뮤지션의 강하솔님의 음악을 듣고 혹시 가입해 주신 거 아닌가 싶. 순백이님 반갑습니다. 서귀포랑 제주시는 분명히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죠? 완전 다르죠? 네. 겨울에는 서귀포가 참 좋습니다. 따뜻한. 네, 산라산이 그 바람을 딱 가로막아줘갖고. 네네. 항상 그 영상의 폭군함을 느낄 수 있죠. 네. 다음 곡은 어떤 곡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다음 곡은, 네. 잠깐, 나희경 씨의 그 보사노바 여가수입니다. 저 이분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 보사노바가 요새는 특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시도도 하고 그 음악에 입히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보사노바에 워낙 꽂힌 나머지 2011년에 브라질로 홀홀단신 건너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혼자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브라질 보사노바 1세대 뮤지션들과 어떻게 또 조우를 하게 돼서 그분들과 작업을 했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네, 브라질 현지에서. 예. 그래서 이제, 보사노바의 명곡들을 리메이크한 앨범을 한 장을 냈고, 또 한국 가요 중에서 보사노바를 해석한 그런 앨범을 냈고,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작곡으로만 채워진, 정규 앨범을 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연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보시죠. 실제로 공연 봤을 때, 가장 마음을 녹이는, 쫙 녹이는 게 따뜻하게 그게 아니라, 쫙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아니요. 열정이 아니라, 너무 감미롭고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레코딩으로 들었을 때, 그 음반으로 들었을 때 그 느낌이 과연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공연도 또 가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노바 포르투갈 말로 새로운 경향이라는 그런 뜻이고 수십 년 전에 미국 재즈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그렇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재즈계가 프리 재즈의 붐이 불면서 굉장히 좀 난해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여전히 좀 선명한 멜로디나 이런 걸 갈구하고 있었고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스탄 게츠 같은 뮤지션들이 브라질로 건너가서 이제 브라질리언 재즈를 이제 판 거죠. 그 탐문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막 이제 새롭게 하나의 조류로 형성되고 있던 그 보사노바를 발견하고 그들과 존 콜트레인과 스탄 게츠가 처음에는 삼바 재즈, 재즈 삼바라는 앨범을 통해서 보사노바를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탄 게츠가 아예 브라질 뮤지션이랑 작업한 그 걸프롬 이파네마라든지. 걸프롬 이파네마.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그렇습니다. 스탄 게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그리고 그 후앙 질베르토, 아스트루트 질베르토, 이런 분들과 작업을 해서 낸 앨범이 바로 그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보사노바가
특히 이제 뉴욕 재즈 씬을 중심으로 네.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됐었죠. 미국 재즈가 정체되었을 때 바로 이런 남미나 중미의 리듬을 폭넓게 수용을 해서 새롭게 거듭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중에 한 갈래였던 보사노바도 그렇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보자. 나희경의 달밤. 뭐 대낮부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 잔의 알코올 음료가 생각이 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곡주라고 하죠. 곡차. 네. 네, 곡차. 5월에 있었던 나희경 콘서트 포스터를 시생님이 올려주셨는데, 야, 이 분위기 있습니다. 네. 분위기 상당히 넘칩니다. 제가 연말에 또 데리고 네. 제주도 가려고요. 아, 그렇군요. 보사노바 풍이지 보사노바 리듬은 아니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이제 보사노바에 연연하지 않고 네. 다양한 장르들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 전반적으로 그 보사노바의 분위기는 그 어느 곡이나 좀 감돌고 있죠. 그렇군요. 벙커 특강 탁피디 여행수에 나오신 분, 김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 제주도 편 잘 들었다고? 예, 그게 네. 팟캐스트 전체 1등을 한 달 동안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제주도 편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집계마다 좀 다른데, 네. 팟빵에서 집계했을 때는 다른 게 1등을 해요. 물론 탁피디 여행수다가 상대 상위권이긴 한데, 네. 회사마다 좀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제주도 편. 예. 제주도 편이 한 달 동안 네. 1등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튠즈에서 네. 공식적인 게 뭐 제일 중요하죠. 아니, 팟빵도 공식적인 거죠. 팟빵 1등은 주로 국민TV에서 합니다. 1월의 제주여행가요. 여행수다에서 알려주신 깨알 같은 제주 정보 감사합니다. 결혼 8년 만에 첫 비행기 잘 다녀오겠습니다. 영맘님께서 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거 좋은 곡들 오늘도 들려주고 계신데 한 곡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적 씨의 새 앨범 중에서 네. 제가 이 시간에 사실 이렇게 잘 알려진 분들의 노래는 많이 안 트는 편인데 네. 이적 씨 이번 앨범이 전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은 그 요새는 앨범이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네. 여전히 꾸준히 CD를 내시고 네. 또 CD로만 듣고 뭐 이런 분들도 소수 계시지만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음원으로 네.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원의 세계에서는 앨범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절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 곡이 중요한 거지 다른 곡들을 동시에 낸다는 게 큰 의미가 또 없다라는 네, 얘기죠. 네, 네, 예, 네. 근데 이적 씨의 새 앨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앨범 아티스트로서의 그 태도를 고수하면서 네. 싱글로는 절대 망할 것 같은 네. 예, 그런 노래들까지 네. 다 고르게 수록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적 씨가 이제 뭐 다행이다로 다시 한번 네. 대단한 히트곡을 냈지만 있었죠. 예, 다행이다 때도 그렇고 지난 앨범 그 빨래에 들어있는 사랑도 그렇고 어쿠스틱 사운드로만 음악을 노래를 채웠다고 하면은 이번 앨범에서는 굉장히 좀 폭넓은 네. 그러니까 그 그 일렉트로닉부터 어떤 그 모던 록 네. 그리고 약간의 포스트 록 뭐 등등 다양한 음악들을 좀 실험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또 이제 타이틀곡인 네. 거짓말이 또 차트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여기서 뭐 차트에서 1위까지 한 노래를 틀지는 않을 거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적 씨도 올해로 음악 생활한 지가 18년째가 되는 해예요. 95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벌써, 예. 예. 그리고 아마 이쯤에서 한번 이런 노래를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라는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앨범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 이적 씨에게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도 싱글의 집합체가 아닌 앨범, 그 전체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아주 물론 이제, 핸드폰에, 네. 스마트폰에 MP3를 넣어 다닙니다만, 전 여전히 이 안에서도 앨범 단위로만 또 듣습니다. 아, 예. 곡 단위로 듣는 게 아니라. 역시
그렇죠.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싱글만으로만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깊이는 앨범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좋은 음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작가님, 여기서 오늘 일단 헤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CDCD20님께서,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네요. 김 작가님에 대한 이러저런 이야기, 예. 그러나 오늘 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예, 보사노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동어 반복은 아니겠죠? 네. 시생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예, 타사의 그런 헤드폰에 대해서도 올려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군요. 서태우님께서 김항식, 국회를 해산지키자 하고, 담임제가 수명다했으니, 이런 얘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전 총리였죠. 오케이 마르님께서도 공감을 표시해 주셨고요. 위슬님, 예, 손병희의 노래 중에 강물은 똑바로 가진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에 대한 그런 감상평을 남겨주셨고요. 왕싸가지님, 이 노래방이 없습니다.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 MB가 다가왔을 때 악수를 거부하셨다고요. 네. 교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신 분이 계셨죠. 보자. 이게 많이 예, 6.25 참전 용사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평생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시다 돌아가셨다고요. 베로니카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벽 2시님께서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이 생각나서 적어보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업 첫 시간에 월남전 얘기를 해달라고 말을 꺼내니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장시간에 침묵 후 수업만 하셨다고요. 전쟁에 관한 아무런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월남전의 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저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 에베레스트 원정대 1기셨고요. 9.4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분이 월남전에서 아끼는 부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는 신이라는 게 없구나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진정한 군인은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가 또 우린 같이 웃고 있을까 궁금해가렴 20년이 지난 뒤